이번 편은 외모지상주의 380화 리일편입니다. 380화의 첫 시작은 백호인력소의 김부장이 어느 미지의 섬에서 최원석을 데리고 이곳에서 한 달간 자신과 싸우자는 말을 하고 있죠. 원석은 그냥 싸우면 강해질 수 있다는 말에 자신은 경험은 이미 충분하고 기술을 알려달라며 의문을 품었지만 김부장은 되는 걸 배우라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최원석은 안 되는 걸 배우고 해왔던 걸 버리며 쌓아왔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누군지 지우는 혹독한 과정에서 김부장을 의심하지 않고 배운다면 원석은 정말 무적이 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된다는 말을 듣죠. 그렇게 원석은 민식이 형이 공격하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이도규는 보고 놀라고 있으며 최원석의 격투 스타일을 보곤 단번에 김부장의 송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모습과 함께 최원석은 민식을 쓰러뜨리고 돌아갈 찰나 민식이 형은 멀쩡히 허리를 피며 일어나게 됐고 여전히 원석의 실력은 김부장을 못 믿는 눈치. 최민식은 최원석의 별명 강동무적이라는 칭호를 비아냥거리며 금리를 보이고 씩 웃죠. 그렇게 안경을 던져 시야를 뿌린 다음 공격에 들어가는 최민식. 연속되는 강타에 원석은 정신을 못 차리며 얻어맞는 수준이고 민식은 자신이 젊었을 때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엔 영세대 주먹패의 두목 김감룡이 해장국을 먹고 있었고 그 당시 심부름꾼이었던 민식이 몇 번을 싸우고 패배해야 무적이라고 불리냐라는 식의 질문을 던진 모습이죠. 그 질문에 김감룡은 이미 전제부터 틀렸다며 전적을 세는 것부터 이미 무적이 아니란 소리를 하게 되며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민식은 원석의 목을 잡고 공격을 하며 영세대 때는 고작 심부름꾼 하나가 1000번을 싸운 세대라는 위상의 품을 보여주게 되죠. 그 모습에 이도규는 말을 이어서 1세대라면 모를까 고작 2세대가 0세대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을 하고 민식은 원석에게 엄청난 펀치를 날리게 됩니다. 그렇게 벽에 박힌 원석은 그렇게 그동안 김부장에게 배웠던 격투 모습과 싸움 등을 회상하죠. 그 시각 원석을 때려눕힌 민식을 향해 후라이팬 공격을 하는 세림. 민식은 그런 세림을 붙잡고 몹쓸 짓을 하려던 찰나 쓰러진 원석이 다시 일어나 엄청난 단타 공격으로 그녀를 민식으로부터 지켜내죠. 갑자기 강해진 모습에 놀란 민식. 그렇게 원석은 드디어 김부장의 훈련을 믿고 그를 따라하게 됐으며 김부장의 회상에서 원석은 오히려 1000번을 싸워서 약해진 경험을 김부장은 평가를 했고 제대로 싸움을 못 배워 불필요한 동작이 많고 실속 없는 공격으로 인해 급소를 쳐도 힘이 안 실리는 싸움을 계속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경험을 쌓기 위해 김부장과 싸운 게 아닌 불필요한 동작들을 없앨 교정이 필요한 것이었죠. 김부장이 원석과 싸울 때의 동작은 지금 민식과 싸울 때 원석이 하고 있으며 약한 무술일수록 동작이 큰 법. 이후 원석이 공격 하나하나에 효율성 있게 움직이며 민식을 공격했고 벽에 꼬라 박히자마자 다시 돌진해오는 민식을 향해 김부장이 원석에게 심어둔 자신의 부대의 기법인 CQC, 일명 특수부대 전술체계를 통해 민식에게 엄청난 치명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범위는 최대 30m였지만 원석은 아직 1m밖에 쓰질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식은 쓰러지게 됐고 남아이런 중천금에 말을 지켜버리고 맙니다. 그런 모습에 VIP들은 환호를 하기 시작했고 넥구는 그 연출을 보고 자신도 있다며 한신우를 비춰주는 모습이죠. 그렇게 한신우는 오늘도 너를 위해 싸워준다는 말로 미츠키를 말하지만 추가적으로 나의 연이라는 말과 함께 외모지상주의 380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마침내 최원석이 각성을 이뤄냈습니다. 원석은 김부장에게 배운 백병전용 무술을 배워 민식이 형을 골로 보냈죠. CQC는 다양한 표현으로 불리는데 다 같은 말이라 보통 특수부대에서 배우는 근거리 종합 전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네이비실이나 UDT, 델타포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대들이 쓰는 군용 백병전 체계라고 볼 수 있죠. 만화에선 최원석이 1m 이내에 적을 공격하는 전술 체계로 보여줬지만 실제에선 칼이나 총을 들고 하는 총검술 또는 근거리 급작 사격수를 주로 사용합니다. 전쟁에서 무기가 없는 것은 바로 죽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 말이죠. 세계 각지에서 CQC 및 CQB를 특수부대에 적용해서 실전에 사용하지만 각 나라마다 특전사 등의 단위에는 아예 다른 CQC 체계에 독자적인 시스템들이 있죠. 그런 전술적인 움직임을 최원석은 김부장으로부터 배우게 됐고 그는 이제 군용 살상무술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젠 강동무적이라는 칭호 대신 블랙유언급의 전투력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죠. 현재 그가 사용하는 전술체계는 1m밖에 안됐지만 돌진해 오는 민식을 속도로 맞춰서 4연타까지 맞추는 연출을 본다면 훗날 더 넓은 범위에서 CQC 전술체계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추가로 최민식의 과거 회상 장면이 나왔는데요. 거기서 민식은 전에 말했듯 김감룡 패거리에서 안경을 쓴 인물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많았지만 역시 그는 엑스트라답게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했었죠. 하지만 0세대 때는 그런 심부름꾼조차 1000번 이상을 쌓은 강력한 상대였으며 역시 0세대와 1세대들은 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엑스트라급의 인원이 1000번을 쌓은 거면 다른 0세대 인물들은 말할 수도 없이 정말 강할 것으로 보이며 1세대 또한 그런 0세대들의 부름에 답하여 서클이라는 존재로 성인 조직파와 학생들까지 싸운 세대였으니 그들은 호락호락한 인물들이 아니라는 소리이죠. 마지막으로 한신우의 언급에서 네코가 말한 뒤 나의 연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역시나 네코는 기억을 잃은 한신우를 연이로 사칭하여 그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신우 역시 1회의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그를 연이로 착각하고 현재 1회의 2계열사 투기장을 빅딜의 거리로 인식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류에이가 네코에게 언제까지 속일 것이냐라는 말이 바로 이러한 떡밥을 보여주는 연출로 추측이 되며 기억을 잃은 한신우는 현재 오로지 본능에 맡겨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한신우는 어떤 계기로 인해 연희를 기억 속에서 찾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